지회장님, 안회장님 또 오신다고 연락이 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홈쇼핑 쪽으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이따 우리 패널로 올라오시겠지만, 임사라, DLB의 임사라 대표님 오셨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수입산 강황하고 진도 월금은 이제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이게 기후와 토양에 따라서 월금의 그 특성이 틀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많았고요. 알리는데 굉장히 어려웠고 좀 월금이 맛이 없습니다. 맛이 없고 아주 독특한 향이 있는데 특히 음식에 넣었을 때는 이놈이 마법을 부립니다. 아주 우리 표현으로 전라도 표현으로 환장하게 비춰볼 정도로 맛이 띠따라하게 좋아집니다. 특히 육류 쪽 그 다음에 밀가루 쪽 이쪽에 접목을 하시면 본연의 그러니까 우리 국산 월금은 본연의 맛을 해치지는 않습니다. 감사하겠고요. 또 이 짧은 시간 월금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월금에 대한 또 그런 많은 정보가 있으시면 저희들 또 많이 알려주시고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간 끝으로 이렇게 여러 대표님들 자리 빛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담을 맡고 계시는 박수 단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단장님 앞으로. 네, 우리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금 열심히 장사하고 있죠. 지금 우리 하주영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니다. 사실 저희가 국책사업단이 이 제주도를 포함해서 몇십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성공적으로 국책사업단을 이끌고 있는 평창 약봉도 사업단의 송원종 단장님 모시겠습니다. 송원종 단장님은 서울 유형학기술원의 단장 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한 분 배웠죠. 저희 우리 진도 울금을 가지고 한 1년, 2년 정도를 고민을 같이 하고 홈쇼핑 방송을 같이 하고 또 마케팅 계획을 같이 짜고 고생했던 경험이 많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DLB의 임사라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금 그 6분이 방법은 지금 우리 이은호 교수께서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진도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궁금한 거 질문을 하고 여기 또 나와 계신 분들이 서로 의견들을 교환해서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이 공유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약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우리 이 요리를 직접 개발하고 세팅하는 우리 조리팀들이 있습니다. 조리팀 두 분이 오셔서 요리에 대해 설명을 할 겁니다. 나오시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식사를 하시는데 저 뒤쪽에 울금을 활용한 요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저 뒤쪽에는 울금을 활용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한번 쇼잉 하시고 또 마지막에 가실 때는 사회자가 말씀드리겠지만 울금의 제품 샘플을 한 세트 가져왔습니다. 꼭 집에 가셔서 한번 드셔보시면서 나중에라도 이 울금에 대한 맛이랄지 효능이랄지 또는 조리법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토론의 의미가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울금을 많이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이 프로젝트 하기 전까지는. 근데 제가 울금을 이렇게 이제 염장이라든지 개발을 하면서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주 종목은 조리입니다. 조리인데 저는 지금 현재 이제 식품의학 안전처의 저나트륨하고 저당 메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걸 개발하면서 같이 울금을 한번 써봤어요. 써봤는데 제가 울금을 써보면서 가장 좋은 건 뭐냐, 여러분들이 후추를 아시죠? 예, 후추는 대한민국에서 거의 다 먹습니다. 근데 후추는 한 번 먹으면 마약 성분이랑 똑같습니다. 한 번 드시면 계속 먹어야 되는데 이걸 많이 먹으면, 저도 사실 의궤양이 있습니다. 의궤양이 있는데 저는 내시경을 2달에 한 번씩 거의 한 10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내시경을 하면서 제 주치의가 제 우유를 찍어서 딱딱딱 찍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 후추를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후추는 고기와 먹었을 때 고기의 잡냄새를 제거를 해주는데요. 이 울금을 갖고 후추를 빼고 마리네이드를 했습니다. 그때는 고기의 맛이 훨씬 좋아져요. 그리고 후추는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배설로 나가긴 하지만 그라운드 우추, 고온 우추는 내 몸의 체내에 쌓여있어요. 그걸 제가 내시경을 하면서 제 뱃속에서 제가 봤습니다. 근데 울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울금은 사실적으로 후추의 대용으로 써도 되고 생강의 대용으로 써도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모든 전국에 있는 영양교사라든지 5,000개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말을 합니다. 너네들이 알고서 써라. 후추를 쓰면 후추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울금은 국내에서 생산이 된다. 그러면 국내의 경제가 발전이 되지만 국민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첫 번째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울금은 전 세계에서 장수마을, 일본에 있는 오키나와 일대에서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또한 음료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장수를 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근데 장수를 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암에 많이 걸려서 돌아가십니다. 젊은 사람이든 나이 먹은 사람들은 죽는다. 근데 이 지역엔 이 울금을 갖고 음료 대용으로 많이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수하는 마을에서 많이 먹는다라고 저도 제가 파악이 됐고요. 보시면 일단은 이걸 먹으면 소화에 촉진이 됩니다. 제가 고기와 같이 염지를 해서 먹어봤을 때 아까 사업단장이 잠깐 말했죠. 제가 저염식으로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불고기라는 메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5,000개 초중학교에서 다 먹고 초중고에서 학생들이 다 먹었지만 그때도 염지를 할 때 제가 울금을 씁니다. 그럼 불고기의 연육이 더 훨씬 부드러워져요. 국내산으로 했을 때도. 그러면 아이들이 일단 비만이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또한 소화가 잘 돼. 저 또한 제가 먹었을 때 위궤양이 있고 위염이 있는데 먹어보면 훨씬 부드럽다. 아까 단장님이 말했듯이 그걸 제가 몸으로 느껴봤어요. 전 여기 회사에서 아무것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울금은 내가 한번 써봤어요. 왜 제가 저희 학교에서 전국에 5,000개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이 와서 수업을 하다 보면요. 전국에 있는 김치공장 다 옵니다. 다 와요. 다 카트하죠. 근데 내가 정말 써보고 싶은 거는 딱 샘플로 얻어서 이걸로 한번 내가 개발을 해보겠다. 왜? 아이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써보고서 메뉴를 해보고 이거 괜찮네. 오케이. 인정한다. 라고 제가 이제 조금씩 쓰는데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먹으면 일단은 비만이 되지 않습니다.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 당뇨병 개선이다. 이건 해보진 않았어요. 제가 당뇨병이 아니니까. 근데 의학적으로 나와있죠. 먹으면 인슐린이 분해돼서 제 기능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가 사망 확률이 가장 높은 게 암입니다. 근데 울금을 먹으면 왜 일본에서도 장수 마을에서 이걸 먹었을 때 저도 찾아봤죠. 제가 이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내 몸에 종양이 생기지가 않는 겁니다. 저도 제가 작년 2년 전에 종양을 2개를 떼냈어요. 근데 울금을 조금씩 물로도 먹고 이렇게 먹어보니까 2년 전에 다시 대장 내시경과 위 내시경을 했습니다. 안 생기더라고요. 이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치료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소화가 잘 되면 내 위에서, 내 대장에서 종양이 생기지가 않는다. 내가 2년 동안 먹어본 결과 그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울금의 효능. 울금은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내 몸에 디톡스 메뉴예요. 내 몸에서 나쁜 것을 내 체내로 빼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요즘 새로운 트렌드 중에 디톡스 메뉴라고 합니다. 여기에 각 기업의 R&D 팀도 있겠지만, 저도 여러 기업에 자문을 하지만, 우리가 무슨 먹었을 때 내 몸에 최대로 한 예로 우리가 삼겹살을 먹으면 먼지를 많이 먹은 사람들은 좋다고 그러죠. 왜? 삼겹살이 내 몸에 있는 먼지 기운 다 디톡스를 빼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울금도 똑같이 디톡스 메뉴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울금을 이용해서 그런 메뉴를 개발했을 때 여러 가지 음료가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런 메뉴가 디톡스 음료죠. 디톡스 음료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넘겨주실래요?
보시면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살이 찌죠? 네. 울금을 넣어서 아이스크림, 샤벳을 만듭니다. 과일과 울금을 이용해서 샤벳을 만들어. 샤벳은 과즙으로 만든 게 샤벳이고요. 유지막으로 만드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샤벳은 먹어도 살이 안 쪄요. 그렇지만 아이스크림은 찝니다. 여기에 울금을 넣어서 해외에서 이런 메뉴가 있더라. 제가 찾아보니까 또한 제가 전 세계에 약 한 25개국의 국가대 팀들하고 조리팀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다양한 메뉴를 갖고 이렇게 메뉴가 나와요. 우리가 많이 아는 아까 말한 강황 카레입니다. 카레는 사실 싸요. 아열대 지방에서 인도라든지 아열대 지방에서 생산돼서 우리나라 수입에도 들어온 제품이고요. 그걸 우리나라 생산하는 게 지금 울금입니다. 근데 울금은 카레보다 약 3배에서 4배가 비쌉니다. 좋으니까 훨씬 비싸다는 거죠. 넘겨주실래요? 보시면 일본에서도 이렇게 숙취음료도 일본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죠. 또 면입니다. 면. 여러분들이 면을 다 좋아하실 겁니다. 면을 다 좋아하는데 음식에는 대신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제가 넣어본 결과 음식에는 약 2%에서 3% 정도만 넣어요. 그 이상 넣으면 역효과가 난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모든 음식에는 2% 정도가 가장 맛있게 여러분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바로 저희 개발팀이 개발한 겁니다. 쭉 보시면 앞쪽 너무 빨리 넘겼어요. 보시면 낙지볶음. 낙지볶음에 여러분들이 양념장을 만들 때 생강을 넣지 말고 울금을 넣으시면 돼요. 모든 양념을 할 때 샐러드입니다. 쭉 보시면 조금씩 넣어서 사용하시면 청국장을 만들 때 청국장을 발효를 하고 넣을 때 같이 하셔도 되고요. 쌈밥, 쌈장을 만들 때 넣으시면 돼요. 조금씩 2% 이상 넣지 마시고 그 정도만 넣어서 하면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훨씬 맛있게 먹을 수가 있고요. 파스타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면을 반죽합니다. 울금 분말을 조금 넣어서 분말을 하시면 돼요. 칼국수를 만듭니다. 똑같아요. 반죽을 하실 때 조금씩 넣어서 반죽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울금 칼국수를 드실 수도 있고 파스타를 직접 만들어서 드실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수육입니다. 수육은 누구나 뭐 지금같이 김장철이죠. 여러분들이 생강 넣지 말고 울금을 넣으면 돼요. 그러면 고기가 훨씬 더 부드럽죠. 통후추도 안 넣어도 됩니다. 보통 수육을 끓이면 우리가 생강과 통후추를 같이 넣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빼시고 울금을 넣으면 여러분이 훨씬 더 맛있는 수육을 넣으실 수가 있다. 영양밥. 영양밥은 또 아이들이 더 좋죠. 우리가 샤프란 노란색 치자로 밥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울금에 이 성분을 빼내서 색소를 같이 하시면 여러분들이 더 훨씬 멋있는 천연 색상의 이런 밥을 드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김치입니다. 여기서 김치, 닭찜 있는데요. 닭고기는 특히 염지를 시킬 때 염지제를 사용합니다. 근데 일반 염지제보다 울금을 넣어서 염지를 하시면 훨씬 더 맛있다. 제가 사실 뭐 만년도도 아까 그랬지만 다른 데 기업한테 줘봤어요. 이거 해봐라. 해서 이제 저도 이렇게 쭉 받아봤는데 훨씬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 제품은 나올 겁니다. 내년 정도에. 보시면 전복죽은 여러분들이 뭐 전복죽 많이 드셔보시죠? 근데 전복죽은 사실 내장이 들어가야 전복죽입니다. 내장이 들어가 있는 전복죽은 다 거짓말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근데 전복죽을 하실 때도 밥을 맨 처음에 할 때 울금을 넣으면서 색상을 맞추고 같이 전복죽을 만드시면 더 훨씬 더 B2B, B2C로도 제품이 생산해서 판매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칼국수 보시죠. 치자색으로만 면을 노란색 이렇게 만들 수 있지만 울금 자체에는 천연 색소를 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이들과 같이 반죽을 하면서 좀 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계탕도 똑같이 훨씬 울금이 들어가면 약간 색상이 보듯이 더 식욕이 땡기는 색깔로 변합니다. 또한 고기에 잡냄새도 없어지고 집에서 하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발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 이거 궁금한 내용 울금을 내가 어떤 식으로 이용하겠다
그건 좀 이따가 Q&A 시간에 받아드리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지금 막 말씀을 끝나니까 삼계탕을 생산하신 이 마니커의 윤 굉장히 향이 강한데 이게 향이 강한 게 장점이냐 과연 단점이냐 이걸 어떻게 마스킹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을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느낌 받았고요. 다만 개인적으로 울금 차를 먹어봤더니 뒤에 지금 차가 나와 있습니다. 이따 우리 시식할 때 울금 그 브랜딩한 차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는데 시원하게 먹으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우엉차 이거 비교 안 됩니다. 왜냐면 우엉은 그냥 기본으로 마시고 건강도 있겠지만 건강 먹는다면 울금을 못 따라오니까 우엉이. 그래서 굉장히 좋은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아직 안 돼 있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요 앞에 있는 요리를 간단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토론하는 걸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요리 준비하신 우리 김 팀장님이 오셔서 간단한데 설명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일단 화면으로 봤는데요. 이게 실제 모형이 아니고 실제 요리를 한 겁니다.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고 그 다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도현 팀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열심히 만들어보긴 했는데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삼계탕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원래 이 레시피상에는 가루를 많이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가루를 끓였을 때 조금 색이 덜 우러나서 생울금을 사용하시는 게 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생울금을 같이 넣고 삶으시면 좀 더 냄새도 없어지고 국물 색도 노랗게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식욕을 돋궈주는 효과가 있었고요. 닭찜 같은 경우는 분말에 같이 양념장을 버무려서 졸였기 때문에 닭고기 잡내 같은 거는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밥인데요. 전복이 진도의 특산품이기 때문에 전복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요. 밥이 노랗기 때문에 전복도 색깔도 더 노래지고 좀 더 구수한 맛을 낼 수 있고요. 저희가 이건 가루로 사용하였지만 저 뒤쪽에 보시면 울금 티백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로 사용했을 때는 좀 더 구수한 맛의 밥을 하실 수 있어요. 아까 여쭤보니까 그 울금을 한번 로스팅해서 사용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누룽지 맛도 날 수 있는 밥으로 또 변형시켜서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백김치는 요즘에 나온 백김치들이 다 하얗긴 하지만 울금의 색소를 기본적으로 사용해서 좀 더 먹음직스럽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육입니다. 수육은 울금과 가루를 같이 하루 정도 재웠다가 같이 넣고 삶으시면 되는데요. 삶고 나셔서 지금 지진 났다고 지금 설정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셔서 그 울금채를 채를 썰어서 같이 곁들여 드시면 좀 더 쌉싸름하고 향이 나지 잡내가 나지 않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역 칼국수인데요. 아까 이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2%에서 3% 정도만 사용하셔야지 좀 더 쓴맛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닷가에 나오는 해산물을 이용해서 쓴맛을 조금 더 중화시킬 수 있고요. 드셨을 때 애호박도 같이 있기 때문에 색감이나 이런 것도 잘 조화롭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전복죽인데요. 제가 이 전복죽은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었던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복에 내장이 들어가면 약간 비주얼적으로 좀 먹고 싶지 않다 이런 색감인데 이 울금을 사용했을 때는 노란빛이 더 강하기 때문에 좀 더 맛있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완자전인데요. 울금이랑 울금 가루, 그 다음에 새우, 오징어, 토마토를 이용해서 전 주셨는데요. 제가 이걸 해보고 나니까 울금을 이용해서 어묵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호박이나 이런 것들 이용한 어묵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어묵 살에 생선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비린내를 울금이 잡아주고 색감도 잡아준다고 하면 좀 더 육질도 탄탄한 어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더 개발한 음식인데요. 울금 토마토 스튜입니다. 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이용해서 생울금과 함께 같이 스튜 형태로 끓여낸 음식입니다. 그래서 울금의 씁쓸한 맛을 토마토가 조금 더 중화시켜주는 효과도 있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일 카카오닙스 약간 쓴맛이
가지고 있지만 울금의 특유의 향은 그 카카오 닙스가 조금 더 줄여진 효과도 있어서 이번에 준비해서 한번 시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유인데요. 기존 두유에 일단 저희는 테스트용으로 울금 가루만 사용해서 만들어 드렸고요. 울금 라떼는 두 가지 버전을 준비해 드렸는데요. 그린티 라떼처럼 기본적으로 라떼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커피를 이용한 라떼를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먹어보니까 커피의 쓴맛과 울금의 쓴맛을 잘 융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울금 가루를 가지고 페이스트를 만든 후 그 다음에 커피를 이용해서 라떼를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야자수 팜 같은 걸 넣어서 단맛을 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사업단에서 좀 제품 개발 아이디어로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 우리 패널들이 와 계시니까 먼저 제가 마이크를 우리 홈쇼핑을 여러 번 진행해서 소비자 마음을 잘 아실 것 같은 우리 임사 대표님께 토론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지만 진도 울금에 대해서는 아직도 되게 생생한 단어일 겁니다. 굉장히 처음 들어본 아직도 그런 단어인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알릴 것인가. 왜냐하면 저희가 네이버에서 진도 울금 딱 검색을 하는 순간 같이 뜨는 게 강황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한 5배, 한 많게는 10배 정도까지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는 강황은 사실 카레 맛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음식에 식자료를 섞었을 때 딱 드시면은 카레 맛이 나기 때문에 이런 아주 굉장히 음식의 풍미를 만드는 데는 도움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좋은 우리 땅에서 자란 진도 울금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홈쇼핑을 통해서 물건을 많이 판매하면서 가장 고민이 됐던 부분은 아까 우리 조리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암 예방이나 면역력이나 당뇨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도움은 받을 수 있으나 상업방송에서는 활용을 못하는 멘트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문위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꼭 짜고 마침 제품을 출시한 것처럼 저희 내일 모레 런칭 기획하는 상품에 전복 개우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0% 완도 전복과 완도 개우를 넣어서 진도 울금을 출시해서 실제로 제품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일 모레부터 실질적으로 홈쇼핑 라이브 생방송에서 방송이 되고요. 사실은 여기 딱 보시면 다른 브랜드이기 때문에 글씨가 조그만하지만 여기 앞에 표기사항에 진도 울금은 함량이 작아서 쓸 수가 없는데 제가 저희 품질 PC하고 싸워서 여기다 진도 울금 100% 진도산 울금 분말 이렇게 해서 표기를 했어요. 그래야지만이 홍보를 할 수 있고 저희가 지금 진도 울금을 많이 널리 알릴 수 있기 때문에 방송 중에서도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위한 하나의 식자재로서 향신료로서 자리를 잡게 하는 그런 방법이 소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한 작업들을 이 사업단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나 버겁고 벅차니까 좀 대기업들을 활용하는 의미에서 대기업들이 본인들이 생산하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제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좀 소재를 좀 다양하게 지금 아마 보니까 분말 타입, 그리고 농축 타입, 그리고 원물 타입, 건조 타입 이렇게 있는데 좀 더 다양한 소재, 그리고 소재가 항상 표준화되어 있는 우리가 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을 생산하고 할 때 항상 일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 소재의 표준화 그리고 다양한 소재 개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이 된다면 좀 더 빨리 확대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아까 말씀 나누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다고 해서 앞으로 울금의 소비 확대에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신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년 사이에 닭고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윤 대표님 계시지만 닭고기가 비싸서 키로에 얼마 합니까, 실장님? 한 6,000원 합니까? 네. 4,000원 정도 하죠. 그때 300원씩 했거든요, 400원씩. 10배가 뛰었습니다. 어떨 때는 풍기입니다, 풍기. 이게 소비라는 게 이게 무섭다는 얘기죠. 한번 트렌드를 타면. 그래서 우리 송단장 말씀하신 대로 요리에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홍보하는 것. 이런 전략적인 사업단을 조금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합니다.
무염 그리고 화학 첨가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완도 전복이나 완도 그 개우를 넣었을 경우 비린 맛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이거 제조 공정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제가 울금 그 자문위원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죽에 넣었을 때 많은 음식에 넣었을 때 비린 맛이나 어떠한 저희 이거 말고 소고기죽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고기 육류의 어떤 특유의 향들을 다 잡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 연구원에게 오히려 부탁을 해서 진도 울금을 넣은 개발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패널을 저희가 테스트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첨가물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비린 맛을 잡는 거, 그 다음에 전복의 향을 끌어올리고 소고기의 그런 풍미를 살리는 데는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저희가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출시하게 됐습니다. 약콩이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또. 우리는 아는데 사람들이 몰라서 그럼 약콩은 대체 무슨 콩이라고 그래야 되냐 이거 하고 이제 굉장히 고민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했냐면 약콩을 표시하고 뭐 가로 열고 하든지 아니면 뭐 옆에다 다시 또 중원본 하든지 계속 약콩 앤드 쥐는콩 이렇게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니까 소비자들이 아 그게 약콩이었어 아 그럼 약콩이니까 좋겠네 하는 이런 반응들 그렇게 오면서 좀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울금을 앞으로 내세워서 가지고 항상 보조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울금 가로 열고 국산 강황이라든가. 그래서 어느 견해가 소비자들은 아 국산 강황이 울금이구나라는 걸 갖다 인지하게 하는 뭐 그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소비자에게 사용하게 하려면 뭔가 이득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는 아마 사모님께서도 아 내가 울금을 사용했을 때 무엇이 얼마나 좋았는지에 대한 그 확신이 없으셨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소비자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가 그냥 짠 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레시피 개발로 그래서 그것들을 자꾸 비교해주는 비교시식해주는 그런 작업이 좀 고통스럽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져야 조금씩 그게 좀 바뀌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뭐 특별히 소비자들한테 이건 좋으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일반적인 코베아하고 근데 블랙야크는 잘렸습니다. 블랙야크는 하지만 제가 코베아랑 했어요. 텐트 600만원짜리, 700만원짜리를 코베아가 텐트를 쳐주고요. CJ에서 모든 먹는 음료를 다 내줬어요.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내 쌍이 오면 차만 끌고 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엄마들이 하나도 안 해요. 설거지 기계까지 옵니다. 뷔페를 차려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어머님들이 갈 때 차 트렁크에 다담 시리즈를 꽉 채워요. 너가 싸갈 만큼 싸가. 그 맨 처음에 욕했어요, 저한테. 야, 이걸 넘어온 거 아니야? 기다려봐. 근데 싸갈 만큼 싸가죠. 근데 이게 유통기한이 있는 겁니다. 나만 쓰는 게 아니라 가서 아파트 전체 주민한테 다 줘요. 허브솔트 그 전까지는요, 4년 전까지는 쓰지도 않았어요. 누가 삼겹살에 그걸 뿌려먹을 거라 생각지도 않습니다. 근데 한번 뿌려먹으니까 이 향신료 뭐 로즈마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향신료가 이 맛을 끄는 겁니다. 특히 국내산 삼겹살은 괜찮아요. 말이 그러면 어떻게 소비가 됐느냐? 향신료와 음식 식재료가 아니라 약으로 쓰였어요. 대부분 소비자들 아침 저녁으로 한 스푼씩 1g짜리 한 스푼씩 어디에 줬느냐? 아까 제가 교수님 말씀하셨던 당뇨, 심혈관 질환, 아토피, 뭐 사람들이 좋은 거 많죠. 뭐 부인병, 치매 예방 아주 많습니다. 약으로 많이 드셨는데 이 약으로 가는 것에는 원래 울금은 의약품이 아니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울금의 기본 성격인 음식의 식재료, 향신료로서의 기능이 갔을 때 진도 생산자들과 울금의 산업이 꾸준히 갈 수 있지 이걸 언제나 약으로 봤을 때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는 바꿨습니다. 어렵더라도 향신료, 식재료로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효능 효과를 기준으로 가는 것은 갈 거고 그쪽은 그쪽대로 가고 식자재로 갈 수 있는 부분을 가야 된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그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캐치프레이는 똑같습니다. 떠오르는 식재료 울금 이렇게 가고 있고요. 홍보를 할 때는 인삼에는 사포닌,
월급에는 커큐민 성분을 많이 가지고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했는데 울금 색깔이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뭐 울금떡을 먹었을 때 약간 그 울금의 향이 느껴져서 싫어하시는 분은 물론 계세요. 예, 그것만 조금 잡는다면 정말 좋을 거고, 이 울금이 정말 이게 울금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울금이 뭐예요 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직도 저희는 그만큼 지금 울금떡을 만든 지가 한 7, 8년 되거든요. 그래도 지금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예, 홍보가 많이 부족했던 걸로 생각되고요. 그래도 뭐 색깔이 이뻐서 처음에 시작을 했고, 또 웰빙을 추구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웰빙 재료만 넣어서 이 떡을 만들다 보니까 울금이 선택이 됐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울금떡을 만들게 됐고요. 지금 반응이 괜찮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드릴게요. 우리 단장님 고객 관리 잘 하십시오. 잘 하시고. 이제 오늘 이제 저는 물론 울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풀어내시면 나름대로 좀 더 지금보다 나은 마케팅을 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제가 스무디킹이 건강 음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음료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와 관련된 제품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모 제약회사하고 제가 카톡을 한 게 있는데 좀 내용을 보니까 아까 25년 정도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국내에서는 강황만이 개별 인정 원료로 허가를 좀 받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업화가 안 되고 있고, 상업화 기간까지 한 5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 시험서부터 임상 단계까지. 그럼 앞으로 강하게 진도 물금을 계속 생산해내실 건데, 그런 쪽에서 어떤 임상 허가나 이런 걸 받아서 아무래도 가장 큰 시장은 제약회사입니다.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준비를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뭐 그런 부분에서 좀 궁금합니다. 울팜이라는 회사가 아마 아시나가 모르겠습니다. 그 배우 경미리 씨 신랑이 M&A 합병으로 해서 작년인가 인수를 하면서 좀 우여곡절이 좀 많은 회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자체가 주인이 없는 회사다 보니까 어쩔 때는 프로 바둑기상 구단위 대표를 했다가 한 2년 있다 이제 또 점을 씌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월급을 가지고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계획을 움직였던 게 아니라 그냥 단기간에 사업비로 받아서 영역 과제로 끝내는 그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저희 진도에서 사실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죠. 이 사업이 우리 2014년도에 이 사업단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개별 인증이 2014년에 상품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제 이익을 받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개별 인증은 이 사업비 내에 있어서 저희들이 움직이려고 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사업단에 있는 사업비로는 개별 인증형을 진행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냥 접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리고 일반 식품으로만 전환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개별 인증 쪽은. 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 사실 개별 인증을 받으면 마케팅이 참 쉽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도군에서는 계속 진행을 하려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정확히 말씀하셨지만 습관 지키는 거,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홍보 전략과 아까 스토리 마케팅이었고, 저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우리 사업단하고 이수진 장모님이 마지막 전쟁을 나가실 때 물금주를 한잔하고 나가시다고 해가지고 스토리 마케팅이거든요. 이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아니면 진도 홍수도 있지만 물금주가 없었나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게 이제 허황되면 안 되겠지만 소비자들한테 관심을 갖게 하는 어떤 전략적인 포인트로 사용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업체에서 그 컨셉을 정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들 볼 때 염지할 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선을 염지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건염과 수염. 지금 뭘로 아시죠? 수염을 하시죠? 이거 들고 오신 분들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전 진짜 많이 물어봅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런 걸 보게 된다면 우리가 꼭 이렇게 먹는 쪽으로만 집중하지 않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보면 만약에 예를 들면 미국에서 스키 쪽으로 해서 넘어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실 우리가 그런 쪽이라는 거 꼭 먹는 쪽만 집중하지 않고 또 아까 우리 한국 최고의 명인 그 분도 이렇게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색깔나는 쪽으로 사용한 거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면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왜냐하면 지금까지 먹는 쪽으로 계속 해왔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구글 트렌드나 빅데이터 상으로 볼 때 그때 한 번만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마케팅 할 때만 일시적으로 올라가고 바로 이어지지 않고 떨어진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다른 방향으로 좀 한번 체계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건 빅데이터 결과입니다. 제 사계는 없는 겁니다. 제가 해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짧은 소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용을 가는 과제를 지난달에 우리가 땄고요. 7억 5천짜리 땄고 이제 식용 가능하게 가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체내 독성에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거로 가는데 저는 가장 주목하는 게 이제 그 처음에 진도가 뜨는 건데 강원 잎을 입욕제를 많이 썼대요. 그래서 피부가 매끈해지고 미백도 되고 그래서 일부 화장품 회사들은 관심도 많고 물론 그거 먹는 거 아니라도 상관은 없지만 먹는 것 쪽으로 가고 그 다음 부분인데 그 강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나 지금 이런 거 다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먹게 들어다니는데 근데 그 방법이나 이런 거는 좀 죄송한데 이건 돈으로 좀 해결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안에 면 안에다 물을 넣어요. 근데 이거 김치 담을 때 물만 담으시면 아니 생강처럼 네. 찰기죠. 처음에 담아가지고 처음에 김치가 생물을 생강적으로 갈아서 드시면 김치가 빨리 조금 안 하시고